현장에 오랜만에 나와봅니다. 그때 우리가 러셀이랑 한번 왔었어요. 러셀이랑 와서 경계 측량을 했었거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치고 나서 이제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잔금을 작년 언제 쳤지? 7월인가? 8월, 7월 했는데 지금 벌써 해를 넘겨서 2023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이제 착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일단 철거를 했고요. 굴토심의를 받고 나서 착공계하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 절차가 좀 복잡해졌어요. 이제 철거하고 굴토심의 하는 데 있어서 제출할 것도 많고 구만리를 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반지하가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굴토심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몰라 나도. 원래는 다세대가 4계층이죠 4계층이면 주차장이 1층에 있으니까 5층까지 보통 많이 지는데, 현장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를 받았어요. 심의를 받아서 한 계층을 더 올려서 총 6층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 6층까지 올리면 여러분 이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지하에 수조실이나 기계실을 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를 파니까 이제 굴토 심의를 받아서 기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이자도 더 내고 공사비도 늘어나는 대신에 그만큼 6층에 대한 분양가도 더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6층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건데, 거의 한 100평 정도 생각하면 평당 3,400 정도 주고 샀어요. 34억 정도 주고 샀고, 공사비는 지금 계약을 한 20억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 비용까지 하면은 한 60억 정도, 에코티를 20%, 그래서 이제 12억 가지고 했는데,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생각보다 또 부대 비용이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사비도 딱 20억이 아니고 20억 조금 넘다 보니까 지금 1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4억 정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세대가 몇 개예요? 투룸 1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필로티 2, 3, 4, 5, 6층까지 그렇게 해서 투룸 16개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분양가 생각하는 건 4억 초반 생각하고 있어요. 4억 초반. 4억 2천이면은 이제 67억이죠. 거기서 좀 더 올려받으면은 한 7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가 빼면 한 10억 정도 남는 거니까 에코티 대비해서 2배가 좀 안 되는 그런 사업성으로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어차피 이게 준공이 올해 여름 이후잖아요. 지금 1월이에요 여러분. 토목공사 1월에 하고 골조를 한 3개월 할 것 같아요. 2, 3, 4 골조, 그 다음에 6, 7, 8 공사, 내부랑 외벽 해가지고 한 8월. 그 정도면은 좀 심리도 지금보다는 안정돼 있지 않을까 싶고, 분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제가 다중도 하고 뭐 하나씩 다 해보고 있는데, 시장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게 더 유리하고 더 돈이 되는 건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 쪽으로는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 안 좋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대규모로 가지 않는 이상 이런 소규모 주택 분양은 큰 수익을 남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공동 투자를 한 거라서 가급적 빨리 분양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때 봐서 또 다른 전략을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현장 한번 볼까요? 지하를 파기해서 CIP를 하는 건데, CIP는 땅을 파는 둘레에다가 구멍을 파요. 구멍을 파고 안에다 철근을 심는 건데, 이거 이제 털어내는 것도 장관이에요. 그럼 이 CIP 공사는 얼마나 걸려요? 넉넉 잡아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철근을 말았어. 그 다음에 저 긴 철근이 있어서 저 인부분들이 같이 엮고 있죠. 저렇게 저 엮고 있는 거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땅을 판 거 안에다 저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붓거든요. 콘크리트 부은 다음에 또 양생을 해야 돼. 또 굳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거 길이 보니까 한 30m 할 것 같아요. 높이가 어느 정도 가요? 이거는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게 단단한 안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단단한 지대가 나올 때까지 파야 돼. 그래서 그게 몇 미터인지는 그 미리 이거 착공하기 전에 지표 조사 이런 게 하는 게 있어요. 땅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기계 같은 걸 통해서 이 땅 밑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나서 미리 계산해서 하죠. 이 주변에 할머니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시공사랑 소장님이 다행히 주변 분들한테 인사를 다 하긴 했는데, 민원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왔는데. 2달 만에 왔는데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때 왔을 때 1월인가? 예, 스프링클러 때문에 이제 수조실도 해야 되고 해서 지하가 뭐 기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CIP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했어요. 건물이 총 6층짜리인데 지금 3층 골조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체크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때는 땅 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에 이제 비계를 다 설치했어요. 이제 골조 공사하는 동안 좀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옆집으로 뭐 이렇게 비산물이 튀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원룸 지을 때도 이제 골조공사 했던 거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뭐 다 똑같죠. 뭐 원룸이나 빌라나 근생이나 사실은 골조공사 하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형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붓고 그 콘크리트 부었을 때 그게 또 양생이 돼야 되거든요. 굳는 동안 이게 이제 무너지지 않게 이런 서포트를 다 지지대를 하고 있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3층 타설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1층 서포트도 아직 이제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 지하로 내려가면 아마 기계실이 있을 거예요. 기계실. 여기 이제 물탱크가 들어올 거고 기계실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겠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에서 물을 쫙 뿌려주려면은 이제 물을 미리 좀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물탱크, 기계실이 여기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아마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지하에 있는 피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하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공간이 되겠죠. 여기 엘리베이터 공간이 되고 올라왔던 계단실, 여기가 이제 코어가 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다 뚫려 있죠. 주차장이 딱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둥도 있고.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지금 한 층에 투룸 4개가 들어가요. 투룸 4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오면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문이 두 쪽에 있습니다. 반대편에 또 2개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일단은 틀만 잡아놨어요. 틀만. 여기 이제 거실이 될 거고, 거실 창문이 있고, 여기 방 하나 이쪽에, 여기는 이제 안방. 여기는 이제 안방이 되고, 근데 이제 골조 공사할 때 보면 창문 틀을 이게 골조 칠 때부터도 이렇게 다 해놨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콘센트 위치라든가 인터넷 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보시면 이제 이런데 그 콘센트나 이런 것도 다 미리 뚫어 놓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미 부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또 까는 게 어려우니까 미리 이런 위치까지 다 잡아놓고 골조 공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여기는 화장실이 될 거라서 여기는 이제 배관도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배관도. 골조 칠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 공간감이 그때 나오거든요. 내가 설계할 때는 꽤 넓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보다 좁네, 생각보다 넓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딱 끝나고 나면은 또 달라져요. 이제 골조 공사 때 생각보다 좁네요 하면서 막 바꾸려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나 마감 공사 끝나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 이제 올라가면 이제 3층을 하고 있죠. 딱 올라왔는데 아까 이제 2층에서 봤던 구조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는 문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철근 배근을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붓기 전에 이제 철근을 다 그 구조에 맞게, 형틀에 맞게 이렇게 다 철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시는 이런 형틀 있죠. 이런 거 판때기를 이렇게 다 붙이는 겁니다. 다 붙여서 틀을 만들고 나면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랑 이 철근 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력벽,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골조 벽을 쳐버린 다음에 잘못했어요, 여기다 문을 뚫고 싶어요 하면은 그 콘크리트 다 자르고 철근까지 잘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골조를 한번 치면 어렵다. 그 다음에 이 골조 공사 치기 전에,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이 안에 이렇게 호수가 들어가잖아요. 전기선이나 이런 배관들, 통신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설계에 맞게 다 이렇게 짜놓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골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형틀이나 철근 배근을 할 때 창문 위치라든가 창문 크기나 고려해서 미리 다 짜놓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굳은 다음에 이걸 떼겠죠. 그 다음에 또 위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샤시랑 해서 이제 창문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총 공정에서 봤을 때 골조 공사 끝나는 걸 보통 한 반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데, 이제 골조 공사는 사실은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추울 때 이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는데, 이제 골조 공사만 잘 마무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상관없다. 골조가 다 올라갈 때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이 골조를 한 개층 하는데 보통 한 1, 2주 걸려요. 소규모로 건물 한 동 지을 때 보통 뭐 3, 4층, 뭐 5층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 2달 정도 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층짜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3달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조 3달, 그 다음에 마감까지 한 3, 4달. 그래서 한 7개월? 뭐 이 정도 보이고, 여기도 들어오면 여기 화장실인가? 잘 모르겠어, 까먹었습니다. 설계할 때는 막 여기 막 2m냐 3m냐 막 엄청 해. 막 끝났어. 그냥 건물 올릴 때는 보면 이게 화장실이었나? 이제 골조는 어차피 공부를 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써야죠. 여기가 주방인가 보네요. 그치. 주방이니까 이 안에 이거 다. 여기 보면 골조는 쳤는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 밀도 있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왼쪽도 보면은 여기가 좀 이럴 수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비 오면 물이 이제 이런 걸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절로 막 나오고 막.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 또 이게 콘크리트를 부을 때 붓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밀도 있게 되게 다 이렇게 막 진동 같은 거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다시 살아. 이런 건 또 미장을 하기도 해. 소장님이세요? 예. 예. 아닙니다. 이거 땜빵 보내세요. 이거 계단에는 이게 흘러내리지 않게 다른 데보다 좀 되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관 있는 데가 흘러들어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데는 이제 좀 이렇게 질게 들어오는데, 그럼 이건 이제 된밥 진밥이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지. 여기도 보면은 골조를 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서 일할 수 있게 이제 비계 아시바라고 하는데 이걸 했잖아요. 이 골조가 끝나면은 여기다 단열도 붙이고 이제 외벽도 붙이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자재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밖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외벽 공사가 끝나면 이게 철거를 하죠. 비계 철거하면은 또 이제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골조 끝나고 또 외벽 붙이거나 그때 한번 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골조를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내부도 좀 보고 막 그랬었는데 드디어 오늘 뼈대 완성입니다. 그래서 골조 마지막 타설을 하고 있어요. 착공을 1월에 했는데 지금이 4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조 올리는데 토목공사랑 골조 포함해서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겉에 이제 쳐져 있는 거를 아시바, 뭐 비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벽까지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아시바가 떨어지면 건물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골조 공사 마지막 날이어서 마지막 타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현찰을 또 준비했습니다. 현찰은 무슨 이유로 준비하셨어요? 이제 상냥식이라고 하죠. 원래 옛날에 이제 목조 공사할 때 그 건물 이제 다 올라가면 그 돼지머리 올려놓은 다음에 황금돼지 올려놓고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골조 공사를 한 이 공사팀한테 회식비를 좀 얼마 주는 거를 이제 상냥식을 대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몇 달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회식비를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저 뒤에 둔촌주공과 함께 골조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둔촌주공은 타워 크레인으로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타워 크레인 아니니까. 비슷한데요? 멀리서 보니까 원근법이야? 그래서 언젠간 나중에 저도 타워 크레인을 쓰는 공사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골조 공사까지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레미콘 수급이 좀 어려웠어요. 이제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서 예전 같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소장님이 아주 잘 처리를 해서 공사 지연 없이 아직까지는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옆에서 잠깐 보면 건물이 밑에는 좀 널쩍한데 갈수록 좀 좁아지죠. 이제 우리 카메라 있는 쪽이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1조 사선 때문에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층이랑 옥탑 부분만 이제 골조를 타설하는 거라서 평소에 타설하는 것보다 타설량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전이면 충분히 끝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외벽도 이제 설계대로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오면 바로 붙일 것 같고, 이제 외벽 붙이고 이제 내부 공사를 들어가요. 방수 공사도 하고 이제 마감재를 들어가는데, 이제 마감재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대로 이제 발주는 하되 이제 건축주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서 설계대로 제대로 발주할 건지 샘플을 보고 하는 마감재 회의, 그거를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외벽 붙이는 것도 이 아시바가 있는 상태에서 붙일 거라서 외관상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다음에 오면은 내부에서 한번 외벽 붙이는 거 한번 보고 마감 공사할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